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국내 최초 대규모 회고전이 있었는데요.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7년여간의 공식 협업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 대규모 단독 회고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전시였습니다. 세상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어쩌면 나는 경멸당하고 오해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천재가 될 것이고 그것만은 확실하다. 달리가 초기에 그린 작품들을 살펴보면 유년기에 강한 인상을 남긴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카다케스의 자연, 자아의 표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과 같은 요소들은 그의 예술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는 192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원에 진학하여 회화, 조각, 판화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마드리드에서 학교에 다니며 종종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달리는 자연스럽게 미술에 대한 그의 철학과 안목도 발전시키는 한편 미술계의 진부함에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달리는 입체주의와 네오큐비즘, 미래주의, 야수주의 등 다양한 기법을 연마하고 실험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6살에는 요리사가 꿈이었고 7살에는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는 달리. 그는 이런 자신의 야심이 과대망상적 광기처럼 멈출 줄 모르고 커져만 갔다고 했는데요. 1927년에서 1939년 초현실주의는 달리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를 보고 달리의 독특한 세계관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는 1928년 브니엘과 달리가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꿈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시점으로 채택한 작품입니다. 그들은 전체가 하나의 연속성을 형성할 때까지 서로의 이미지를 탐구하였고 어떠한 이미지나 아이디어가 추억이거나 자신들의 문화적 패턴이거나 또는 단순히 또 다른 초기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 그것을 폐기하고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한 재현만을 수용해 습관적인 도덕성이나 이유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기어나오는 개미처럼 연속되는 이미지들은 관객들에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뷰니엘은 그의 제작 노트를 통해 정신 분석학이 이 상징들에 대한 유일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영화는 인과관계라는 관습적인 내러티브의 연속성에서 벗어나 관람의 경험을 강화시키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단절의 문맥에서 꿈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은유를 제공합니다. 달리는 점차 현실을 변형시키고 전복하고 재해석하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아파트로 변한 메이 웨스트의 얼굴이라는 작품인데요. 메이 웨스트는 1920, 30년대 당시 극장과 헐리우드에서 관능적인 매력으로 유명했던 여배우입니다. 1934년에는 최고 수입 연예인으로 뽑히기도 한 그녀의 매력을 달리는 높이 칭송했고 신문에 있는 메이 웨스트의 사진을 달리만의 방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의 눈, 코, 입은 가구와 인테리어 장식 요소들로 바뀌면서 초현실적인 방이 탄생한 것입니다. 1940년에서 1948년까지 달리는 자신의 아내 갈라와 미국으로 망명해 8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의 자유분방함, 도발적인 행보, 그리고 예술적 천재성은 미디어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미국의 대중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철학을 펼쳐 보이며 그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그의 예술관도 변화시켰습니다.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화 스펠바운드에서 주인공의 꿈속 장면을 선명하게 연출하고자 이 장면의 무대 디자인을 달리에게 의뢰했습니다. 달리는 영화 스펠바운드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1945년에 헐리우드에 가게 되는데요.
예산상의 문제로 히치콕과 달리는 결과물에 대해 아쉬워했지만 대중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꿈의 신비로움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달리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 기법을 재탐구하고 스페인의 신비주의적 전통이 가미된 핵신비주의 사상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1948년 스페인으로 돌아온 달리는 여러 새로운 매체와 기법을 실험하며 도전을 이어나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봤던 고향의 풍경들이 새로운 작품의 배경이 되었고, 종교적 주제와 핵융합, 핵분열과 같은 과학적 진보의 혼합, 르네상스적 전통과 새로운 세계관의 융합과 이중 형상은 그의 새로운 화풍으로 더욱 고차원적인 이미지 표현 방법으로 연구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달리는 피카소, 벨라스케스,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그 시대의 화풍을 다시 습득하며 르네톰이 창시한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에 빠져들었고, 그의 마지막 회화들 속에는 완전히 다른 화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고 새로운 화풍으로 그가 새롭게 구축한 세계관을 융합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현대 예술의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누가 검정이라고 말하면 나는 곧장 하양이라고 대답했고, 누가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나는 침을 뱉었다. 남과 다르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욕구로 인해 우연이라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날에는 분을 삭히지 못해 울 때도 있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접근하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성향과 호기심, 놀라운 표현력,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며 대상의 본질과 대상과의 관계를 담아냈고, 그 스스로가 제창한 편집광적 비판과 상징, 암시, 재해석, 현대과학과 고전주의 미술의 융합은 체계적으로 혼란을 창조해야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 모순적인 모든 것들이 삶을 창조한다는 그의 자유로운 발상과 독특한 시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